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센터는 오는 7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교육과 실습은 물론 기업들의 기술 시험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은 완궁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400명이 넘는 한센인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병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이 요구돼 왔습니다. 익산시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내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새만금에 문을 열었는데요. 센터는 오는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기업들의 기술 시험도 도울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3.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연간 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3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을 시작으로 새만금의 7기가와트의 수상태양광과 풍력,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2차 전지 기업 17곳이 입주하면 4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새로운 분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현장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착공한 지 2년 만에 문을 여는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센터는 앞으로 지역 인재들을 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양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센터는 태양광 모듈 접합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오는 7월부터 교육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또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시험도 도울 예정입니다. 센터는 전북대가 지난 2021년부터 맡아 운영해왔으며 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182건의 기술 개발 지원 성과를 냈습니다. 아직은 육상과 수상태양광 교육에 맞추고 있지만 2차 전지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교육 분야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다. 10여 년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정말 2차 전지 기업들이 집적화를 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 양성 센터가 이렇게 개관을 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새만금이 개발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센터,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수변도시 부지 매립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순쯤 부지 매립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변도시에 공공복지시설과 교통환승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 6.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양극재 제조업체인 LNF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LNF는 최근 새만금 개발청에 전구체 공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달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8천억 원으로 전구체 생산 규모는 연간 6만에서 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LG화학과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등 국내 4개 양극재 회사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3개사는 새만금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찬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끝낸 만큼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한 절차가 예상됩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행정 절차는커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를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항 수소항만 선도 사업 추진에 투자 의향을 보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년 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군산항의 수소항만 인프라 구축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 의향을 보였던 민간업체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수부 역시 군산항 수소항만 선도 사업 추진에 손을 놓으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항 1, 2부두의 수심이 계획 수심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1, 2부두 수심은 각각 4에서 5m, 4.5에서 5.5m로 계획 수심인 9에서 11m, 7.5에서 11m의 절반 수준입니다. 1, 2부두는 지난 2016년 준설 이후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만톤급 선박은 저수심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접안을 꺼리고 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다음 달 8일에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시의원 10명이 참여해 익산시장이 최종 선정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직무 수행 역량 등을 검증할 때는 공개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홍보 담당관을,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과를, 산업건설위원회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을 시작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제5산업단지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등 대형 개발 사업을 담당할 공영개발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국민생활관은 폐지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습니다. 익산 함라에서 한옥의 멋과 전통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내에 현존하는 한옥주택 중 가장 크고 전라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한균 가옥 등 3부잣집과 함라 한옥체험단지가 시설 개선 등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개관합니다. 운영을 맡은 예술이 꽃피우다는 한옥 스테이와 장단 배우기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퓨전 국악 버스킹 등 방문객을 위한 상설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센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익산은 왕궁 지역을 중심으로 400명이 넘는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병원 이용조차 힘든 데다 대부분 고령이어서 전문 요양병원 설립이 시급한데요. 익산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한센인이 모여 살고 있는 익산 왕궁의 한 마을. 주민들은 평생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왔고 한센병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병원 이용조차 힘듭니다. 한 60년? 16살에 여기 왔어 내가. 추석은 네 여기서 사는 거 감추고 가자. 이제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일 정도로 고령이 됐음에도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생이라도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익산 왕궁에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게 마감을 할 수 있게 허자는 취지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이에 따라 익산시가 공주대에 맡겨 타당성 용역을 벌인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을 훌쩍 넘은 1.29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건립 입지는 익산 왕궁면 온수리 등 2곳.
용지 보상비와 건축비 등으로 13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200병상 기준,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2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요양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위한테 가서 필요성 왜 국립 한센 요양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 용역비 한 2억을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센인 고령화를 감안할 때 2040년부터는 유유병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내지는 공공치매병원으로의 기능 전환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병동이라든가 치매 요양병원 형태로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해서 강제 이주 정책에 떠밀려 익산의 정착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온 한센인들. 이들의 건강한 여생을 돕기 위한 국립요양병원 건립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경포천 설해포구와 구암동 신항이 재고시를 못하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부 어촌계에 따르면 설해포구는 하루 평균 50여 척이 접안하고 있지만 시설이 부족해 경포천 배수문을 개방할 경우 침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신항 역시 어업인들의 접안, 피양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일부 선박들은 30km 떨어진 비흥항에 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 어촌계는 부잔교와 선양장 신설 등 접안시설 확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도서관이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을 넘어 학습과 탐구, 토론, 문화체험 활동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52개 학교를 선정해 5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18개 학교를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영등동 상가 일대와 신동 대학로 일대를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시민정책평가단 35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이 심한 곳으로는 모현동 상가 일대와 익산역 및 중앙동 일대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1%가 공영 주차장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기업의 비상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 18일 배터리 전해질 생산업체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됐지만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 등 전국 개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와 채널 사용 사업자가 여행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합니다. 이들 16개 업체는 오늘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에서 프로그램 공동 제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시즌2는 국내 여행방송 콘텐츠로 최백호와 강진, 신효범, 권혜요 등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출연해 지역 주민과 함께 로컬 여행지도를 만드는 형식으로 제작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는 외부 업체가 만든 제품이어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공장 부대시설로 푸드카페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만이 판매가 허용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기도모임에서 만난 신도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도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신도 14명으로부터 16억 7천만 원가량의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믿고 헌금하면 병을 낫고 구원받을 수 있다며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습적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주와 익산, 창원 등지를 돌며 고가의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창문을 부수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리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8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익산의 한 주택에서 이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내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공유 숙박 사업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공모를 거쳐 이달 말까지 5곳을 선정합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농촌 유학생 주거와 숙박 체험 등을 위한 공유 숙박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유 숙박 시설은 초등학교 인근 빈집을 사들여 새로 단장하는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부터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시설 인문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유은희 시인과 함께 매주 독서토론, 시집 낭독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생활문화시설 인문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첫 이용 고객과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첫 이용 고객 할인 이벤트를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응모된 400명에게 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는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익산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폭염 저감시설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지침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책임기관의 관리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용동면 기관단체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 어울림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용동 수피아는 용동 파출소와 용동 체육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산시 콘텐츠 팩토리가 오는 27일 창업 멘토링 특강을 엽니다. 이번 특강은 콘텐츠 팩토리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콘텐츠 취창업 멘토링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더우면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